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대청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됩니다. 15층에서 18층으로 3개의 층이 높아지게 되고 가구 수도 822가구에서 900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아파트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300% 용적률이 늘어나는 종상향 시도에 최근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복층형 설계 도입을 통해서 또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 단지를 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축이든 단독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꼭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8번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의 구석구석을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찰해주는 부동산계 엑스레이 장재혁 이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 궁금증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밸류자산관리 장재혁 이사입니다. 네. 요즘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을 못 하시고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아나운서분이 또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오늘 포인트업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포인트업 강의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인트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네, 서울시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12월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소재 4,100여 개의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 2,400여 단지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 계획은 이제야 마련됐지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장재혁의 포인트업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주목하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주목하라. 오늘의 포인트업 주제입니다. 주목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봐서는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분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슈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50가구 이상의 중축이 가능하다고는 내용의 심의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2026으로 해서 계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된 상황으로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같이 고민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최근에 들어서 리모델링 시기별 대상으로 봤을 때 1985년에서 2000년
이 사이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30년 연한으로 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이슈화가 돼갖고 관심이 주목됐던 시점이 2016년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조금 제동이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12월 달에 강남 상구의 20개 단지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축 심의를 받았는데 한 4개 단지밖에 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해서 리모델링 시장은 앞으로에 대해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서 최근에 크게 이슈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보시면 한 2000년 이후에 한 15년 이상의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형에 따라서 볼 때면 중축형 리모델링과 맞춤형 리모델링 두 가지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축형은 또 수직 중축형이 있겠고 수평 중축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중축에 한해서 좀 더 완화했던 법이 좀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맞춤형이라고 해서 조금 비용을 간소화하면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서 대수선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확충한다는 부분, 또한 평면형 리모델링에서 기본 형태보다 평면을 좀 더 확장하면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평면 확장형이 있고요. 또한 세대 구분형으로 해서 좀 세대에서 멀티홈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공간을 가지는 타입과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근린 상가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형으로 이제 4가지의 맞춤형으로 계획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상이 아까 전에 15년부터 20살에 대한 아파트가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소폭 상승한 양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는 신규와 재건축에 따른 신규로 변모가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15년이 이상 된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연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재건축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이 좀 감소한 양상을 띄었고요. 또한 노후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불편함, 편의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미달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리모델링 진행 가능한 세대에는 15년 세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수십만의 단지에 육박하게 많이 있는데 사업성이 조금 미비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내력벽 현재입니다. 현재편 내력벽 철거가 3년 정도는 유예 기간이 붙었습니다. 3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한 2019년 정도에는 내력벽 철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40평대랑 30평대가 40평대로, 40평대가 50평대로, 50평대가 60평대로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력벽 철거가 있을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기존의 30평대 아파트가 20평대와 20평대의 원 플러스 원 주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형 평수로 따지면 50평대가 30평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주택을 더 소유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실 때는 내력벽 철거가 조금 더 시기가 좀 앞당겨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대상 가구가
2천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한 10%, 1%도 안 되는 1만 7천 가구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장려하는 측면에서 촉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0년대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단지의 해결책으로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서울시에는 한 5년간 입주 주택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리모델링 사업이 그러면 뭐가 좋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추진 기간이 재건축의 재개발에 비해서는 한 2, 3년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공기 단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부 철거로 해서 추가 부담금 측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게 중요한 용도물이 초과한 증축이 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도 청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3종으로 됐지만 3종으로 그 용도 변경이 안 됐을 시에도 추가적으로 수평 증축이나 수직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자면 그럼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떤 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서울권에서는 우선 재건축 단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30년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주변 리모델링 아파트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재건축 단지가 있다면 항상 이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하셨을 때 이주 수요에 대한 또 그 상승폭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를 대상 단지를 선택한다면 의향이면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보셨을 때 한 아파트 30평대가 한 6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당의 분당이라든지 평촌 이 일대 아파트들이 조금 리모델링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역세권 지역에 하면 말할 나위 없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지로 좀 선택하면 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리모델링 주택 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이 내용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어보셨을 테고 리모델링이 아무래도 재건축보다 허가 자체가 좀 빠르게 나고 그리고 추진 자체가 좀 빨리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한 주택에서 한 주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다면 정말 매력이 있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추진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보고 또 투자에 임하셔야겠죠. 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에 주목해 보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장재욱의 포인트업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상담 서울전화 02-6676-3424-0708번이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자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다산 신도시에 네, 25평하고 35평, 34평 네,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투자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언제쯤 매도하면 적절한 시기가 될지
상담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산 신도시 중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를 하셨나요? 아, 현대 힐스테이트 34평 하고요. 예, 그 진건지구에 네, 진건지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연은 자이 네, 25평형 그거 하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와 자연엔자이 이렇게 두 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거주용으로 보신 건 아니고 그냥 투자용으로 그냥 이렇게 선점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미리요. 네. 네. 예. 입지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예. 거주도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투자 목적으로 했어요. 투자 목적으로요. 뭐 결론적으로 봤으면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잘하셨고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뭐 진건 힐스테이트랑 자연엔자이. 네. 자연엔자이가 먼저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네. 2015년이었습니다.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고요. 일반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힐스테이트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꼭 입주할 게 아니라면 하나 정도는 파셔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자연엔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25평. 25평대고 네. 그 힐스테이트는 30평대 가지고 계시고요. 14평. 지금 네네. 차이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한 5천 정도 가까이 붙었을 것 같아요. 이지 시점보다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정도는 매도하시라는 게 공급 물량이 조금 좀 들어오는 시점이 잡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3년이죠. 네네. 예, 이건 입주 시점까지 가져가셔야 될 물건이고요. 진건지구 같은 거는 아마 내년일 거예요. 내년에 풀릴 거예요. 내년 상반기 한 1년 정도 잡혀 있어가지고 맞죠? 네네. 예. 맞는데 두 개 다 단지가 대단지고 시점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리스크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자면 저는 진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입주 전에 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는 매도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좀 피도 나고 좀 소형 평수라서 좀 입주 시점 가까이 가면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는 갖고 가셔도 되는 게 2019년 1월인데요. 2019년 1월인데 네. 지금 문의가 조금씩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풀리게 되면 전화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 가격에 파시겠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이게 지금 30평대가 분양받으신 게 지금 3억 7천 7, 8천 정도 후반선이었죠. 아니에요. 저기 확장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한 4억 정도 4억 됐나요? 천 정도 들어가게 돼요. 예? 4억 4억 천. 천. 4억 천 정도? 3억 9천이었었는데 로열층이 받으셨나 봐요. 예. 예, 로열층 로얄층. 받으셨는 것 같아요. 3억 네네. 9천에서 3억 9천 선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4억 선인데 30평대 입지가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 들어오거든요. 상업지구 네네. 쪽으로. 근데 네. 좀 시점이 있습니다. 2022년 정도는 가야지 8호선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변모하게 되면 역세권 단지가 다 해당하는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단지 같은 경우는 20평대는 조금 환급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4억에서 확정 4억 천인데 한 4억 한 중반선까지 가면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억 한 6천 정도?
5, 6천 정도의 시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가 한 5, 6천 정도 붙으면요? 예, 한 4억 5천 정도에서 뭐 4억 6천. 그 상황이면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편한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고 뭐 나중에 접근성도 좋아지는 반면에 뭐 최근에 이쪽 분양가가 좀 쌌어요. 알고 계시죠? 2015년이라서 이쪽 분양가가 좀 쌌죠. 100만 자이. 원. 예. 200만 원 정도 해요. 예, 쌌어요. 많이 쌌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차익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이후 시점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네. 저기 힐스테이트 34평을 네. 입주 시점에 팔면 어떨까요? 힐스테이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 전매제한이 풀리면 일정 부분의 가격 상승이 납니다. 나는데 나고 나서 조금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르지 마시고요. 한 그 중반 정도에서 4억 5천에서 6천 정도면 그냥 매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목표가로 차라리 그쪽이 하남밀사 지구가 예. 좀 잘 앞으로 더 좀 가격 형성이 잘 되면 그 예. 영향을 다산 신도시도 좀 받을까요? 뭐 하남하고 생활권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사는 강동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이성은 좀 다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남시나 여기나 조금 성격 자체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재를 가지려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차익분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자이는 차익분이 많기 때문에 갖고 가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만약에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저희가 답변을 더 길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끝난 감사합니다.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후로 조금만 더 하는 건 제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 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바랄게요.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두 채 다 좋은 선택하셨고, 그렇죠? 가격 상승도 이미 본 상황이고 차라리 목표가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를 좀 먼저 매도하자. 자연은자는 어차피 3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매도할 수 있는 한 채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4억 5천에서 6천 정도까지 조금 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네요. 네, 자 갈아타기 어디로 하면 좋을지 또는 추가적인 궁금증은 방송 끝난 이후에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0708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들리시나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저기 그 예. 세종시 말씀하세요. 아파트를 해할란가 서울 이대 아파트나 뭐 저기 서울 소재 뭐 이렇게 대학교 주변으로 다중주택을 해할란가 좀 이렇게 좀 투자처 좀 한번 좀 상담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럼 투자 금액 어느 정도세요? 한 10억 정도요. 1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고 예. 위례 신도시 세종시 그리고 다중주택 이렇게 알아보셨습니다. 아파트 말고 다중주택은 뭐 그 임대 수익 목적을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더 원하시는 거세요? 뭐 두 가지 다 험사 좋지만은 이제 그 고려에서 저기 대학교 주변이 나설란가 시내권이 나설란가 뭐 다중주택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큰 틀의 작전부터 같이 세워봐야겠습니다. 1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신도시도 살펴봤고 다중주택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좋을지 답변 들어보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예,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선생님? 여기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한란가 하셔가지고 전라도에 계시네요. 예. 예. 저는
그러면은 그 거주는 그 전라권에서 하시고 그러면 투자를 하신 적은 있어 보시나요? 있으신가요? 예, 그 전에 동탄도 하고 지금 세종시에 아파트는 2개 해놨습니다. 아, 세종에는 아파트 2개를 하셨고요. 동탄도 2개 예. 하셨고요. 등기 친 상태고 지금 월세 주고 있습니다. 아, 그 아나운서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지금 세종시에는 해본 지역을 좀 있는데 또 하시려는 조금 이유가 있나요? 세종 지역을? 거기는 뭐 그 주변에서 오는 것이 뭐 한 형성이 되면 한 5억 정도 예측은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들어가면 투자 대비 들어가는 돈 대비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더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10억이라는 금액이에요. 현재 여유자금이 10억이라는 예. 금액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파트는 지금 3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투자는 이렇습니다. 그 아까 시세 차익형하고 임대 수익형이 있습니다. 뭐 수익적인 예. 부분이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투자 부분 했을 때? 뭐 차익도 좋지만 월세가 나오면은 그 전에 그 원광대 앞에서 원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원대 앞에서 일할란가 안전하게 서울 쪽으로 가야 할란가 뭐 평택도 갔다 대전도 갔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자금을 움직이는데 분산해서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지금 시청을 봤을 때 수익적인 측면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익적인 측면은 근데 둘 다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 쪽은 뭐 지금 그 말씀하신 메이저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일정 부분의 차익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지금 뭐 동탄에도 하나 갖고 계시고 세종에도 하나 갖고 계세요. 아니 동탄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 현재 세종만 2개 있거든요. 세종만 2개 계셔도 그러니까 아파트 쪽인데 조금 지금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강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품을 좀 다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원광대도 말씀하셨는데 원광대에서도 원광대 주변의 대학가적인 측면에서 뭐 다중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10억적인 자금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을 창출되면 다가구는 시세 차익적인 매매가 자체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왕 10억이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좀 상품을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서울권 지역에서도 그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렇게 뭐 대학가에 뭐 다양하게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채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입지만 괜찮은 입지면 서울권 내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들도 괜히 상당히 조금 부가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종시도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뭐 매수할 때도 많이 상승 여력은 있으시니까 또 세종시를 또 매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지난 시장 자체가 조금 변모한 시장이고 지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자금을 좀 더 좀 넓게 활용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봐주시죠. 어떻게 하죠? 그러시면 차라리 그 서울권은 조금 알고 계세요? 아니 지금 이리저리 그냥 유선으로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 추천하면 해주시죠. 뭐 몇 군데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적으로 한번 추천을 살펴보자. 뭐 해주시면 작전에서 이제 현장 의견을 주시면 답사에서 좋을 한번 것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봐야지. 예. 네. 그렇다면 차라리 10억적인 자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최근에 뭐 이렇게 차익적인 부분도 괜찮으시면 용산권에 대한 부분은 어떠세요? 용산권에 대한 부분. 용산 부분에 괜찮습니까? 용산을 한번 갔었거든요. 예, 용산을 가는데 이 정도에 보시면 뭐 숙명여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원작 그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많이 잡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학가라든지 역세권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하면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숙명여대라는 대학가를 가보시고 이 일대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한 30평 정도 이게 평당이 한 3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겁니다.
이 일대 보시면.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이 한 4% 이상이 된다면 4% 이상이 된다면 그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렇게 용산 지역 일대는 전체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그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민족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그 여파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층이 많은 곳으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 짧은 선생님이 시간에 추천 하나 해주십시오. 아, 예. 네,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나를 제가 찍어드리면 조금 네. 조금 많이 네. 가격대에 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네. 좀 더 좋은 투자의 방향을 이렇게 찍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개인적으로요. 네. 자, 일단 네. 1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었고 지금 사실 힌트를 주셨습니다. 숙명여대 인근의 다가구 주택,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다가구 주택 쪽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예전에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사업 해보셨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을 우리 시청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큰 틀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보다는 학교 인근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화를 주시는 겁니까? 뭐 제가 어떻게 전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송 끝난 이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더욱더 선택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더 정확한 답변과 더 정확한 상담을 나눠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태계로 쪽에요. 네, 퇴계로. 쪽에, 예. 네, 태계로 쪽에 그 주택가가 아니어가지고 이쪽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데가 네. 예장동의 3익 아파트하고요. 네. 동대 근처에 충무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를 거주 목적으로 네.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네. 여기 아니면은 저기 마포 도화동에 네. 현대 1차 네. 두 군데를 보고 있어요. 세 군데, 지역은. 세 군데. 예, 근데 네네. 어떤 게 더 나을지 여쭤보려고요. 한 30평대로. 30평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세요? 지금 거주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태계로 쪽은 제가 회사가 그쪽이라 그래서 원래는 그쪽이 또 남산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네. 이쪽에 하고 싶은데 네. 이쪽은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오면 이쪽에 하는 게 좋을지 향후 바라봤을 때 마포가 더 나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 생각하지만 추후의 발전 가능성도 따져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직장이 퇴계로 인근이시래요. 이걸 좀 감안해서 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어디가 좋을지 세 채의 아파트 지금 살펴봤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 채 아파트 한번 둘러봤어요. 말씀하시는 동안요. 다 보셨나요? 근데 네. 거주 개념이 아닌 그냥 투자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찍어놓은 건 거주해도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마포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입지를 찾아봤어요. 충무로역이거든요. 충무로역이거든요. 충무로역에서 뭐 예장 3익 아파트, 뭐 충무 아파트 다 뭐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예요. 그런데 단지가 다 나홀로 아파트네요. 네. 네,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90년대 초반이고 뭐 이건 80년대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거주에 뭐 직주 근접은 가깝겠지만 좀 더 가격적인 여파는
조금 상승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뭐 연식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보는데 나홀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조금 사업성이 좀 없다는 판단이 많이 서기 때문에 향후로 봤을 때는 차라리 저기 마포 쪽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포 쪽도 괜찮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 1차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가 뭐 공동역입니다. 공동역의 일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거든요. 그래 단지 수만 한 1,000세대가 넘죠. 네. 예,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뭐 공동역 여기 쪽으로 가면 또 용산이 있고 일대가 뭐 이렇게 뭐 그 한 번 더 탈바꿈할 예정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마포권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연식도 있고 해서. 그런데도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80년대 이게 98년도 아파트예요. 네. 98년도 아파트인데 항상 여기에는 필요합니다. 수요층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덕이라는 업무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에 공동역 주변으로 가시면 계속 그 건물들, 빌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대기업들의 사업 같은 게나 호텔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좀 더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되고요. 뭐 일대로 보였으면 여기가 98년도인데 아까 리모델링 보셨는데 리모델링이 한번 나올 법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얘기가. 사업성도 좀 있고 입지도 괜찮고 그리고 공동역 같은 경우에 또 여기 하나 더 뚫리죠. 신안산선이라고 지금 4개가 있는데 교통의 요지로서 조금 가격적인 탄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마포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 공동역의 역세권. 예. 뭐 주택은 부분은 사도 예? 괜찮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 가격에 사도 괜찮아요? 지금 주춤하더라고요. 시점 언제 이사하셔야 되는데 거주를 하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사는? 기간은 내년 네. 가을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 그러면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이사 시점 맞춰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 내년 한 9월 달이, 가을 시점 9월 달이라면 7월 달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7월 정도부터. 네.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조금 관망세로 좀 지속될 것 같아요. 한동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겨울 시점도 한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입주 물량이 한 7월 달부터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이만지는 크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뭐 이렇게 주춤 양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겨울철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보시고 해도 이렇게 올 겨울이나 뭐 가을 전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것 같아요. 예, 그냥 꾸준한 아파트인데 한번 포인트 계속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이 좋아지니까 한번 매수하셔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입지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세 채의 아파트 중에서도 마포구 도화동 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같은 마음입니다. 뭐든지 사면 그게 올랐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 깊은 내용을 자세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시간을 열어놓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매주 상시고요. 선착순 20명에 한해서만 도움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20명 서울전화 02-3424-0708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셔야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생방송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죄송해요. 자꾸 시간을 이렇게 짤막하게밖에 예, 맞습니다. 드리지를 못해서.
자, 짧은 시간에 해결하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엔 쉽지가 않은 주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 좀 어느 정도까지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뭐 이렇게 이번에도 뭐 진행자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고 방송에 또 못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분 얘기를 또 1대1로 상담해서 속 시원히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요. 그냥 선착순으로 한 20분 정도 먼저 그 시간 정해 주셔서 상담 시간 잡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혁 이사님 실제로 만나면 땀도 좀 있고 손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TV를 통해서 함께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좀 이렇게 뭐 고민 토로하고 요즘에 가장 많은 고민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 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잘 된 판단이었는지 네.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각양각색에서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를 참 잘 보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잘못 매수하신 것은 또 미련을 버리시고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0234240708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창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고요.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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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활하지 않네요. 다시 끊고 다시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8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었나요? 네, 연결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짧게 좀 짤막한 질문 한 가지 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문자 먼저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문자 내용 먼저 보죠. 문자 좀 띄워주세요. 가락동입니다. 우성 1차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이 58.46, 거주 목적으로 매수할까 하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락동 우성 1차입니다. 예. 뭐 가락동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을 연한이 되는 뭐 30년 연한이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성 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대로에 따라서 개발 호재가 많은 송파구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근의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의 기반에 대해서 구축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내 앞마당이 좀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송파구 자체는 또 이주 수요가 많습니다. 뭐 잠실권에 뭐 장미 아파트라든지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주 시점에 대해서 뭐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실 시점도 있기 때문에 향후로 봤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찬성?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가락동 우성 1차 아파트 생각해 보시고도 신중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결 잘 되었다고 하는데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우리 시청자님? 저요. 네, 그 흑석동 아파트 있잖아요, 롯데. 네, 롯데 캐슬 에듀예요, 그게. 네네, 그게 흑석동. 43평이 당첨이 돼갖고 네, 가져가야 되나, 입주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중간에 팔아도 되나, 그게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흑석동 질문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여기 그 올해 분양 받으셨나 봐요. 예. 8구역이죠, 5월달에 8구역. 받았어요. 예, 5월달에. 8구역. 예, 8구역이었고 뭐 최근에
저기 흑성 뉴타운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뭐 7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40평대 대형 평수세요. 대형 평수고 역세권이 아니세요. 역세권 지역이 아닌데 저는 거주하실 때까지 갖고 계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그 이쪽 5구역이 이쪽인데 중앙대학교 있고 뭐 병원 있고 이런 이쪽이 8구역이에요. 뭐 롯데가 있는 자리가 그런데 뭐 기반 시설이 잘 잡혀 있는 지역이고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 게 유성이 아니라 기적 편집도 보여드리면 흑석 뉴타운이거든요. 흑석 뉴타운이 지금 센트레빌이 뉴타운이 또 있고 센트레 완료된 게 있고 또한 그 7구역이 이쪽 한강변 쪽으로 있었고 지금 8구역이 있는데 지금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이 이렇게 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그게 기반 구체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신흥 주거지로서 이렇게 흑성 뉴타운이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9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반포권에 대해서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뭐 업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이렇게 갖고 계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입주 때까지 갖고 가셔서 한 2년 시점 보셔도 무난한 투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말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변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입주 이후 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보죠.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말씀하세요. 부산 영도구. 네, 부산이요? 부산이요. 부산, 네네, 부산이고요. 부산 영도구 예. 공내동 예, 삼신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여기 전에 한 10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뉴타운 되고 뭐 재개발되고 한다고 해서 샀는데 네, 이게 취소가 됐나 봐요. 네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내년 정도에 좀 이거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네. 10년 동안 오르지를 않았어요. 산 금액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저기 6천 주고 샀는데 네. 지금은 시세가 한 3년 전에 한 8천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네. 오른 게 아니라 그때 급매여서 2천만 원을 싸게 구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10년 동안 어쨌든 뭐 이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 예. 아파트 이름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삼신. 참신, 네네. 네, 참신 아파트. 삼신 아파트 알겠습니다. 자, 영도구 복계동이라고 하셨고요. 부산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서울에서 안 거주하고 하시죠? 있는데 예. 네. 서울 거주하시죠? 멀리서 투자를 하셨어가지고 네. 보시니까 이게 삼신 아파트가 있네요. 보니까 뭐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1-2구역 영도 1-2 재정 1-2구역이네요. 보고 그나마 근데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그나마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영도 1구역 자체가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나 뭐 위에 청학동 있죠, 청학동이 있거든요. 옆에 동이 청학동이에요. 이 단지부터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한다면 뭐 지금 뭐 폭이 많이 없다고 해서 27평에 보니까 한 1억 뭐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네. 차익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탄력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나홀로 아파트라서 사업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가 그 밑에 시형 아파트가 여기 8단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옆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네. 그 삼신 아파트랑 같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예, 예. 그 뭐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옆에 있는 단지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올라갔답니까? 시형 아파트가? 그런 거는 전혀 몰라요. 아, 전혀 모르시고요. 예. 그럼 시형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확인 먼저 해보시고 네. 한 번 더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묶을수록 좋습니다. 장건축 사업은. 근데 그 묶을수록 좋은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여부는 한번 그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지금 상담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방송 끝난 이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하단 번호로 전화 주셔서 예약 신청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